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성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6월 26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정치논평 꼭지로 이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보도가 전혀 안 됐으리라고 이제는 거의 확신합니다. 하고 보도를 하더라도 아마 가장 늦게 보도하지 않을까. 트럼프가 지금 나토 정상회의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마무리됐을 수도 있고 지금 이 시간에. 거기서 유럽 정상들한테다가 또는 나토 정상들한테다가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맹세를 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물론 뒤에 조건은 내가 집권하는 한, 자기한테 당기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 또 푸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죠. 이스탄불에서, 터키의 이스탄불, 튀르키의 이스탄불에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대표단이 만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에르도안이 하는 말이 트럼프가 푸틴을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자, 이런 말이 두 개가 같은 거거든요. 즉 우크라이나전 종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 또 그러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제 상황이 정리됐다고 보는 거예요. 큰 불은 잡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 이스라엘 건을 통해서 이것을 나토 정상회의 전에 결판을 냈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스라엘이 전쟁을 다시 시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될 거예요. 확인했었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네타냐후가 정권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잔불 정리 정도는 해줘야 되는데, 트럼프가 여기서 네타냐후의 어떤 새로운 기회 모색을 억누를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진도를 계속 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어서 바로 전달된다. 왜냐하면 이게 시너지를 계속 살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준비가 거의 다 됐기 때문에 협상까지 포함을 해서 트럼프가 러시아가 유럽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푸틴을 만날 수가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 정리되면 그 다음은 북한입니다. 이제 여러분 대충 이해는 하시라고 봅니다. 이 탄력을 계속 살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1월 달에 취임을 하고 지금 6월 달이니까 한 6개월 가까이 큰 불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제 큰 불을 대충 잡았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이런 보도가 타스발로 났습니다. 트럼프가 약속을 했다는 거죠. 나토 국가들한테 러시아가 공격하지 않을 거다. 나토 국가들을. 자, 이것은 뭐냐면은, 그러면서 이제 나토의 군비 정강을 또 얻어냈거든요. 자, 이것은 뭐냐면은, 이때까지 이제 나토 쪽에서의 그 기득권이죠, 유럽에. 미국이 빠져나가면은 그들의 지위가 흔들리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푸틴이 좀 자극을 주게 되면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근데 유럽한테는 그게 어떻게 보면 필요해요.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니까. 유럽의 민초들과 위에 있는 머리가 지금 서로 따로 노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고 괴리감이 커졌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유럽이 나토가 땡큐 하면서 트럼프를 막 칭찬하면서 우리 군비를 늘리겠다. GDP 5%까지. 지금보다 2배 이상이죠. 35년까지. 그러면서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냐? 이 두 가지가 엮여져 있거든요. 일단 러시아가 나토를 공격할 일이 전혀 없다. 미국이 힘을 좀 약하게 하더라도. 대신에 동시에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 약해질 것도 별로 없다. 뭐를 통해서? 군비 정강을 통해서. 자, 이 두 조건이 성숙될 수 있게 트럼프가 작업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토 정상들도 어느 정도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평화 모드로 가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는 엄청나게 영리한 사람이에요. 단계적으로 가는 거예요. 유럽 너희들 다 바보야. 이때까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잖아요. 수장들 다 물러나. 이게 아니에요. 그럼 엄청나게 큰 혼란이 올 거잖아요. 기존 기득권 세력들을 한 단계만 낮추는 거예요. 꽉 눌렀다가 살짝 숨통을 틔워줘요. 예전으로 못 돌아가지만 위기감을 워낙 크게 느꼈기 때문에 고마워해요. 그게 지금 나토 정상들의 마음입니다. 그래, 우리 군비 정강할게. 그러면 우리 권력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니 다행이네. 러시아는 공격 안 하겠지. 트럼프의 힘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또 러시아 쪽에서의 어떤 확신도 느껴졌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는 버려야 되겠네. 왜? 그걸로 딱 가운데 쥐고 있던 카드가 우크라이나잖아요. 그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을 단돌이 하는 모습을 보고 나토가 트럼프가 장난이 아니구나. 얘가 돈키호테가 아니구나. 이걸 정확하게 예시를 느꼈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네타냐후거든요. 그를 꺾어버렸다는 거예요. 복합적인 거다. 자, 이런 말씀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참고만 하십시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도 절대 안 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 지금 트럼프는 악마고, 죄송합니다. 트럼프는 돈키호테고 푸틴은 악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어린 양으로 되어 있고 핍박받는. 그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사라지는 순간이에요. 사라질 때는 이렇게 말이 없어요. 자, 그 보도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따왔다. 워싱턴 포스트에서는 소스를 언급했다. 이것은 내부에서 흘렸다는 이야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줄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푸틴이 나토를 공격할 일이 없다. 자, 이것은 내가 대통령이 이걸 그만두면 푸틴이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은 절대 아니죠. 이것은 내가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힘은 어디서 왔느냐? 나토 수장들이 거기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 잠깐 세 번째 문단에 나오는 내용이죠.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란을 미 공군을 통해서 폭격한 일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다고 되어 있어요. 아주 완곡하게 표현했죠. 이것은 네타냐후를 어떻게 따라잡았니? 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거나 두 양쪽 보고 협상을 하라 했다가 이란 보고 항복하라 했다가 별짓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공격까지 마지막에 했는데 이란이 또 반격을 했는데 또 고맙다 미리 알려줘서 그래서 휴전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이 과정에서 네타냐후를 눌렀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확인이 돼요. 하나는 네타냐후가 일단 눌렸다. 물론 삐집고 나올 기회를 보고 있겠지만 일단 눌렀다라는 것에 나토 수장들이 공감하고 대단하다라고 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네타냐후의 힘이 무서운 거예요. 그의 힘이 아니라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 자본이죠. 유택의 자본하고 유택의 자본이 또 장악하고 있는 전 세계 언론. 우리도 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보도랑 천지 차이거든요. MBC 같은 거 보면은 YTN 연합뉴스 똑같아요. 기사 내용이. 해외 다룰 때는. 국내 다룰 때는 다 다르거든요.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한테 하나 환기를 시켜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은 터커 칼슨이 옛날 폭스뉴스에 있다가 나와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언론인. 그래서 새로운 눈이 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작년인가 푸틴하고 1시간가량 인터뷰를 해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간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 선언과 같아요. 막 그랬다 싹 없어져요. 두 분 다시 언급 안 해요. 그만큼 그 내용이 예민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랐으면 싶다는 겁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 나와요. 예민한 분들 다 물었어요. 그게 하나가 대표적인 게 그 당시 그거죠. 누가 노드스트림 폭파했느냐. 그 푸틴이 거의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CIA가 관여한 것으로 본다. 그런데 왜 독일은 보도를 안 하고 저러고 있냐? 유럽은 왜 보도를 제대로 하지 않냐? 그것 때문에 연료비가 올라가가지고 겨울을 맞이하는 유럽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고 그것 때문에 경기까지 확 내려앉았는데 그나마 좋지 않던 경기가 유럽도 큰 타격 받았잖아요. 특히 독일. 그리고 그 폭정한 그 연료비를 국민들한테 다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거기를 땜빵을 했습니다. 재정 지출로 다 빚이죠. 그러면서 미국은 자기들 LNG를 갖다 팔았어요. 아주 비싼 값을 받고 노르웨이도 그거 꼈습니다. 노르웨이는 파이프라인으로 연결이 안 돼 있거든요. 유럽망에 배로 갖다 팔았어요. 노르웨이는 지금 미국의 저명한 제가 그런 표현 잘 안 쓰는 거 아시죠? 저명한 탐사 보도 기자에 의하면 미국과 같이 노드스트림에 폭탄을 장착하는 것을 도와준 국가입니다. 왜? 노르웨이는 그 해역에 있기 때문에 그 해역을 잘 알아요. 자, 그래서 터커 칼슨이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도가 안 되냐? 유럽의 대형 언론들 뒤에는 다 미국의 자본이 있지 않느냐? 푸틴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자본은 미국의 자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유태인이 있다. 이게 결론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맞을 겁니다. 그 영향력에
우리나라 언론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MBC, 연합뉴스, YTN 조금씩 달라요. 특히 MBC 같은 경우는 많이 달라요. 국내 정치 상황 보도할 때는. 그런데 해외 언론 보도할 때는 해외 내용, 특히 지금처럼 뭐 우크라이나나 이스라엘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할 때는 똑같아요. 이스라엘 편이죠. 항상. 딥스테이트 편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번에 이 큰 불을 잡은 건 대단한 승리입니다. 왜? 전 세계 언론이 저항을 했거든요. 유택의 자본까지 다. 그들이 도망가지 못하게 미국에 잡아놓으면서 작전을 전개했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언론도 다 등 돌리고 있죠. 이게 쉽지 않은 게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드리블을 선보였다는 겁니다. 진짜 푸틴 말로 맞다나 트럼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트럼프가 한 거예요. 제 눈에는 이번 사건을 통해서 트럼프가 푸틴과 거의 동격으로 올라왔다고, 급이 같아졌다고 저는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자, 뭐 두 번째 문단을 보면은 나토 서밋에서 헤이그에서 트럼프가 러시아가 공격하지 않을 거다고 표현을 썼죠. 보호했어요. 보호.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할까? 맹세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 정도 강한 단어예요. 이제 타스에서 제목은 프로미스, 약속했다고 했지만 약속했다보다 더 강한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5% GDP 5%로 군비 증강하는 거 동의해줘서 고맙다. 이것은 힘으로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트럼프의 승리고, 이것은 깊어지는 네타냐후의 패배고, 이거 전체 전 세계 유택의 자본이 달러를 이탈하지 못하고 쫓아오게 됐다는 거. 이제 세계 새로운 기회를, 그들은 지금 정신이 없어 해요. 그걸 언론 지형에서 해냈다는 거죠. 우리나라 언론까지 영향받는 거 보이시잖아요. 예. 거기서 이걸 해냈다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고, 이들이 지금 정신이 없는데 네타냐후도 분명히 복귀할 꿈을 꿀 거예요. 계속 새로운 것을 던져야 돼요. 그 달러 자산을 가지고 있는 유택의 자본이 딴 데로 도망가지 않고, 트럼프 계획 따라서 계속하면 재밌는 일이 생기겠네, 내 돈을 불릴 수 있겠네, 그 욕심에 네타냐후는 스르륵 희미해져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돼요. 그 과정에서 뭐 우크라이나 사라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네타냐후도 사라지는데. 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나토가 2035년까지 국방비 GDP 5% 정액 합의, 이것을 해석하는 부분도 엄청나게 지금 왜곡돼 있어요. 예. 이거는 왜냐하면은 지금 다극화 이야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전 세계 언론, 유택의 자본이 장악한 언론은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우리 언론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메커니즘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지분을 몇 % 가지고 있는지, 인적인 관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 알 필요 없어요. 이제 아는 거예요. 최소한 저는 그래요. 전 세계 유택의 자본이 장악한 언론, 전 세계 언론의 영향력을 받는구나, 외신에 있었으면. 그래서 푸틴을 악마로 만들고 네타냐후한테 어떻게든 기회를 주려고 한다. 그리고 트럼프는 돈키호테다. 예. 옛날 같았으면은 케네디처럼 트럼프가 총 맞아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 몇 번 맞아 죽을 뻔 했지만, 이 정도 계기면은 맞아요, 총을. 그런데 세상의 흐름을 봐서, 흐름을 잘 탔기 때문에 거기에 시기를 잘 맞춰서 등장했고, 처신을 그렇게 하고 있고, 바깥에는 응원 세력이 있잖아요. 푸틴이라는 세상 응원 세력이 있고, 여기서는 시진핑이라는 또 적도 푸틴을 트럼프를 살려놓는 부분이에요. 왜? 유택의 자본이 헷갈리거든요. 물론 그들은 이상하면은 중국한테 갈아타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확신은 없죠, 아직까지. 이 복잡한 지형이 만들어 놓은 틈새에서 트럼프가 살아남으면서 이것을 뒤집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대말에 동의하신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좀 드라마틱하게 변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삶이 인류 역사에서 진짜 대단한 순간을 점지받았다. 예, 이런 것을 경험하고 내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데 대해서 삼신 할머니한테 감사할 수도 있어요. 네. 자, 이것은 패권에서 다극화 시대로 가면은 더 이상 어떤 블록에 기대가지고 우리 군비 지출은 줄이고 나머지는 잘 먹고 살자. 우리 이명박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국방은 미국한테 맡기고 우리는 돈이나 벌자. 지금 유럽이 계속 그렇게 해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체제가 평생 갈 거로 생각하고 그 체제가 깨지니까 불안해 하잖아요. 그 지배층이. 자, 그들은 골랐어요. 농했어요.
부패했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제대로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민중의 저항은 오히려 세지는데, 민초들의 저항은 오히려 세지는데, 새로운 돌파구를 낼 만한, 이번에 이재명이 타운홀 미팅 했을 때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강기정 광주시장하고 전남도지사가 딱 그런 세력이에요. 아, 여기서 놀고 먹고 토호, 지방의 토호 같이 해먹었구나. 민주당이 무조건 뽑아주니까. 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이 지방선거 공천을 받을 때 그 기준을 이번에 확실히 제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유럽의 지도자들이 다 그래요. 새로운 곳에 개척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빨아먹게 그냥 놔두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광주시장하고 전남도지사처럼. 그래서 다극화로 간다는 것은 트럼프가 계속 요구했던 거죠. 너희가 그냥 지출을 올려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감당 못한다. 왜 이 체제를 한 번에 깰 수가 없거든요. 전체적인 총액량을 맞추면서 미국은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예요. 유럽의 지도자들 한 번에 다 날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전 세계적 혁명이고, 그럼 또 세계대전이에요. 그래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이. 요번에 동의했다는 거잖아요. 다극화가 되면은 나를 감싸주는 우산이 없어지기 때문에 각국이 무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다극화로 가는 세상의 당연한 결과예요. 거기에서 사소한 충돌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져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세계 기구가 나와줘야 돼요. 새로운 틀에 맞는. 그래서 군비 증강은 당연한 거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포석을 이미 잘 해뒀어요. 유럽의 방산업체에 변변한 거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토나 미국권에서 무기를 제대로 생산해 줄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춘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읽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포석을 해놓고 그 1번 타자가 폴란드입니다. 우리나라에 생산 다 못해요. 현지화 전략이에요. 우리는 K3 전차 개발하면서 K2 전차를 수출하고 기술 이전까지 해요. 현재 생산도 해요. 유럽을 대상으로. 유럽에서 지금 팔리고 있는 어떤 전차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값이 저렴해요. K9 자주포, 다른 무기들도 다 그렇게 될 겁니다. 유럽 방산업체는 지금 30년간 쪼들려가지고 많은 것은 망가졌고 몇몇 살아남은 애들도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티어 미사일 도입하면서 기술 이전 쉽게 받았고, 타우러스 도입하면서 기술 이전 쉽게 받았고, 수리온 변속기 국산화시킬 때도 이태리 업체랑 쉽게 손잡을 수 있었고, 그리고 KF-21에 들어가는 우리가 수입해야 됐던 몇몇 기술들 쉽게 우리 이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에서. 근데 지금 몸값 올라갈 거예요. 바로. 자, 여기서 우리가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저는 거꾸로 우리도 이제 이게 보면 이제 이런 얘기 나오죠. 요거부터 먼저 얘기 드릴게요. 요번에 위성락 안보실장이 되신 거 같죠? 한국 나토 방산협의체 신설 GDP 5% 국방비 한다. 네, 이거 GDP 5%는 뭐 이미 나온 이야기고, 방산협의체 신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계열에서 생산력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해외 공장까지 가동할 수 있어요. 그게 폴란드가 첫 번째 혜택을 받을 것이고, 우리 무기를 좀 더 사가면서 체코 원자력 발전소 우리 이재명 당선되고 나서 사인해 준 거 보셨죠? 거기 우리 무기 사갈 가능성이 높고 현재 공장이 될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도 가능해요. 우크라이나의 재건이 다른 재건이 아니고 지금 트럼프는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가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스터빈, 항공산업. 네, 그게 우리 현지 공장이 될 수도 있어요. KF-21이나 뭐 헬기류 아니면 엔진류. 자, 그래서 폴란드, 체코 이런 데는 옛날 구소련 시절부터 정밀 산업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딱이에요. 그래서 자, 이것은 이미 우리가 대충 읽고 있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철렁철렁하는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 네. 자, 우크라이나 다음이 남북 소통이라는 수순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우리가 방산업 이 늘어나는 이 국방비, 엄청난 양의 국방비가 2배 이상 10년간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의 상당 부분 우리가 수혜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국방 산업이라는 부분에서조차. 자, 그래서 문재인 때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 주요 산업화하겠다. 우리가 국방기술 개발시킨 거 주요 산업화하겠다. 우리나라의 어떤 전쟁 방지용만 아니다. 그 그림이 이제 실현에 옮겨지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렸고 큰 방향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이 향후 엄청나게 높게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노무현이나 이재명처럼 사람들한테 살갑게 다가서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상대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죠. 그렇지만 전략적인 머리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김대중급하고 비슷해요. 나라의 틀을 만들고, 그 다음 노무현은 뭐냐,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한테 어떻게 사람한테 다가올 수 있는지를 감성적으로 접근해 줬죠. 엄청나게, 전혀 다르지만 엄청나게 또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것을 또 다 잡아서 다시 전략을 재정립하고, 북한을 대신해서 미국과 러시아와 협상을 해준 것이, 김대중이 그린 큰 그림에서 해준 것이 문재인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자, 이제 이재명이 파는 뭐냐. 저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번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앞에 쭉 해왔던 것들을 다 묶어서 실행력으로 보여줘야 돼요. 거기에 적절한, 적절한 스타일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네. 자, 이러면은 이것은 우리한테 되게 긍정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중에서 다 소화 흡수한 다음에 결론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내렸어요. 저는 여기서 우리의 외신에서만큼은 유택의 자본이 지배한 해외 메이저 언론의 영향을 받고 있구나. 우리 언론들이 이거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는 대중 언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늘어나서 또 다른 분한테 말씀을 해서 왜 사실관계가 다르니까 여기 대해서 비판을 가기 시작하면은 요즘은 개인의 힘이 과거보다 훨씬 세졌잖아요. 독재자들의 힘이. 이거는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예. 그러면 우리 스스로 기회를 만드는 것이 되는 것이고 저는 거기에 기여하는 것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루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봐서는. 전 세계적으로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글로벌 사우스류나 또는 뭐 중국류나 소위 글로벌 좌파 계열에서 볼 때는 이쪽을 또 똑같아요. 맞게 비판하는 것도 있지만 틀리게 비판하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진영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진영 논리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이미. 제가 그래서 정치 논평 시작할 때 사람들이 나한테는 좌파냐, 우파냐 물으면 나는 우리파다. 이거예요. 좌파, 우파라는 표현이 자꾸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때까지 눌려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좌파 세력들도 그 진영 논리가 너무 공고해요. 국내에도 그런 흔적이 가끔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보면은 진보당 유나 이런 데서 말할 때 보면은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렇지만 지금은 다시 한번 변하셔야 될 때야. 지금은. 네. 자, 그 정도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결론을 뽑아서 한국 등에도 국방비 인상 요구할 듯. 그럼 지금 나토 지금 회담에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답이 이거밖에 없습니까? 아니, 우리 국방비가 국방 산업이 진짜 대형 산업화 될 것이 지금 명약 관화하지 않습니까? K9 자주포를 따라갈 수 있는 자주포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가격까지 고려해서 10년 안에 영국 사람들 하는 거 보세요. 10년 안에 몇 대 뽑을 수 있겠습니까? 자주포를 못 뽑아요. 155mm 포탄 증가하는데도 지난번에 제가 미국 계획을 보니까 돈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돈을 많이 지원해줬다고 그러지만 그 돈은 다시 미국 방산업체에 다 가거든요. 왜냐하면 무기를 다시 사서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방산업체가 혜택을 많이 입었는데 그들의 계획을 봤을 때도 공장을 늘린다 이렇게 돼 있는데 몇 년 만에 2배, 3배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유럽의 나토 국가들의 국방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엄청나게 혜택을 보게 된다. 우리 국방비 인상하는 거 다 되고도 남는다. 훨씬 이득이 많다. 우리가 혼자 다 생산 못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폴란드, 체코, 우크라이나 이런 데 활용해야 된다고. 그리고 현재 업체하고 기술 제휴를 하면서 현재 생산량을 우리의 생산 방식을 도입시켜서 많이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 동구권의 국가들이 인건비도 저렴하고 기술도 있기 때문에 급격하게 활성화될 거예요. 그 문재인한테 틀을 닦아놓은 거잖아요. 그때 거기를. 또한 우리가 국방비가 인상이 된다는 부분은 우리는 남북 소통이 될 가능성이 많고 지금 언론이 누구도 보도하지 않는 희한한 사건, 미스테리 같은 사건이었던 누구죠? 윤석열의 담대한 구상에도 보면은 북한과 여러 가지 인프라 투자도 부분도 있지만 재래식 전력 감축이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재래식 전력 감축. 자, 남북이 소통이 돼서 하나의 꾸러미로 돼서 이렇게
중국을 막아주는 선이 돼주기를 바라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급속하게 추진될 가능성이 있어요. 군사적으로도. 자, 북한의 군사력 한번 냉정하게 봅시다. 해군력 그냥 없어도 돼요. 전혀. 공군력 그냥 비행기 다 고철로 팔아도 돼요. 육군은 우리가 좀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머지는 우리가 가진 함대가 그냥 다 가서 하고 공군력 우리가 다 커버해주면 돼요. 육군은 어떠냐? 거기는 병력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재래식 전력 감축이라는 부분에서 병력 감축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클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때 뭘 했습니까? 간부 위주로 바꿨어요. 앞으로는 그게 그 방향이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무기라는 체계들이 고도화되고 있어서 그것을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익숙해지는데. 그래서 병을 가지고 저 20살짜리 21살짜리 병을 가지고 뭐 예전처럼 뭐 20 몇 개월 돌려갖고는 어차피 전력이 큰 보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 복무자 의무 복무자들은 그게 딱 합당한 일만 시켜주고 나머지는 간부들이 대신한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시대 흐르는 건 맞아요. 남북 통일이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군사력을 통합한다고 했을 때 북한은 노동력이 없어요. 북한이 생산 기지화하려면 지금 젊은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잖아요. 북한이. 그 인력들이 나와서 제일 똘방똘방한 인력들이 군대에 몇십 년, 막 10년씩 20년 가까이 묶여 있잖아요. 그들이 나와서 생산 시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재래식 전력 감축이라는 부분이 언급됐다고 보고 그 핵심은 병력 감축이에요. 그 중에 군이 스타일에 맞는 사람들은 우리식으로 간부제로 편입되면 돼요. 그럼 먹고 사는 건 나아질 거니까. 자,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한국 국방비가 는다는 부분은 미국은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게 돼요. 우리는 맹방 중에 맹방이 될 거거든요. 우리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미국은. 지금 유럽 대한하고 천지 차이예요. 그냥 국방이 강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 계산하기 나름이지 않겠습니까? 북한군 상당 세력이 우리 군으로 편입이 된다. 막아선다.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얻는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사적 부분에서. 그리고 우리 대양 해군 키우면 돼요. 한국만 왜 안 도와주겠습니까? 자기들은 그 세력을 뺄 수가 있는데 뒤로. 중국하고 만약에 희한한 문제가 생긴다면 합치면 되는 것이고. 네, 이거는 우리한테는 걱정거리가 아니에요. 전혀. 생돈이 든다 그래도 버는 돈이 훨씬 많아요. 네. 저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오늘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내일 당장 우리나라 방산 주식들이 엄청나게 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그래서 굳이 그 수많은 중요한 우리가 풀이해 볼 내용들이 있는데 굳이 결론을 저래 뽑는다? 저것은 우리의 외신 보도가 유색의 자본이 장악한 해외 주요 언론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기성정결 어쩌고저쩌고 다 결론은 트럼프 비난이에요. 네. 자, 그 불씨를 지피려고 하겠죠. 자, 이거 보면은 우리나라의 국방 GDP 대비 국방비 2.37%, 2%도 안 되는 유럽보다는 많은 편이다. 우리는 더 늘려도 돼요. 늘릴 수도 있고. 근데 북한이라는 세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차피 늘릴 거니까. 미국 얘기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은 없다. 대신 일본이 여기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이 트럼프의 힘이다. 이번에 이시바의 행보 뒤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완전히 항복한 것 같거든요. 뭐랄까 기시다가 이전 수상 기시다가 윤석열을 수습거려 가지고 마지막 한반도를 장악하려는 그런 꿈을 꿨지만 초대형 실패로 돌아가면서 자민당이 흔들렸고 자민당이 흔들리는 과정에 저는 미국이 관여했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민당 자체를 미국이 만든 당이잖아요. 우리 이승만 당을 미국이 만들었죠. 근데 군사 독재로 나오고 이런저런 세력들이 진짜 미국 관리하기 어렵게 엉망진창을 만들다가 우리는 민주화해낸 거예요. 민초들의 힘으로. 근데 일본은 메가드 이후에 만들어진 자민당이 아직도 자민당이에요. 그냥 그대로 세습하면서 저는 손댈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아베의 죽음도 남같지 않다. 한반도 건들다가 죽어 때려볼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자민당의 선거 대패 한반도에 찝쩍거렸다는 간접적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란을 종용했든지 지시했든지 미국의 의사에 반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민당이 망했다. 이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 시나리오 중에. 왜 천하무적에 자민당이 무너집니까? 대안도 없는데. 딱 근데 이시바의
입장을 보면은 그게 납득이 돼요. 꼬리를 확 내리잖아요. 지금 한국에 대해서. 처분만을 바라고 있어요. 한국 이재명이 됐죠. 미국이 원하는 대통령입니다. 그걸 이시바가 알지요. 이시바는 위에 기시다와 아베가 했던 것을 다 알고 있지요. 한반도에 대해서 미국의 뜻에 반해서 두 개 다 폭망했죠. 이제는 간당간당하죠. 그래서 꼬리를 내린 겁니다. 마침내. 자, 이것에 대해서 복합적인 이야기가 나오죠. 국방비 올리는 것에 대해서 미국 압박 커질 때 한국 경제.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오픈 대통령의 최종 합의 이 정도로 돼 있죠. 예. 연합뉴스 TV 국방부 한국 미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 매우 높아 사실이죠. 자, 그런 기사가 반 정도 섞여 있는데 이거는 미국이 조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너가 혹시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 걱정할까봐 여론 안 좋게 형성될까봐 이런 기사 때려주는 거잖아요. 신경 엄청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값 엄청 올라갔어요. 예. 근데 국민의힘을 위시해서 그들을 지지하는 세력들은 정말 오래된 세력이고 한 몸도 아니에요. 국민의힘 뒤에 있는 어떤 친일파 잔재 세력들의 멍멍이 꿀꿀이식을 받으면서 그들 열렬히 지지하고 있는 불쌍한 정광훈 교회 신도 같은 그런 세력들이에요. 조금만 여건이 달라지면 바로 버림받을 수 있는 국민으로 대접받기는 커녕. 예. 자, 미국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 여러분, 이 두 기사를 한번 보세요. 이거를 풀이를 안 하더라고요. 자, 위에는 뭐냐. 해그세그 미 국방장관이 미국의 현충일 날 5월 마지막 주 월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쟁 참전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예, 거기를 자기 아들하고 와서 청소하는 거예요. 막 비석도 닦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보훈처 장관도 와서 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거 연례 행사로 이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엄청나게 예외적인 일이에요. 저는 본 적 없습니다. 이런 기사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엄청나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미국의 미래에. 국방장관이 와서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오해할까봐 한국은 우리 동맹국 중에서 제일 높은 퍼센티지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획도 짱짱하게 나와 있는 거 우리 알고 있어. 되게 기대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내가 유럽 애들 미워가지고 좀 그렇게 했는데 그게 한국도 똑같이 적용될까봐 수석거리는 언론들이 있는데 그거 아니야. 이걸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밑에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에 60주년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았으니까. 동시에 지금 푸틴이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쇼이구가 김정은 만나러 와서 금년이 해방 80주년이다. 예, 8.15 80주년이에요. 금년이. 거기에 한일 수교 60주년 묻혀요. 그게 공짜가 같이 붙네요. 희한하게. 이거는 일본의 어떻게 보면 불운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쇼이구 이야기했죠. 이번 80주년 행사에 많은 숫자의 러시아 고위 관료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축하해 줄 것이다. 이시바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위기죠. 이제는 위기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기시다, 아베가 둘 다 날아갔으니까. 여기는 트럼프의 딱 손가락 끝에 걸려 있어요. 이시바는. 그래서 깜짝 등장이죠. 한일 수교 60주년 행사에.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도 뭐 기념했는지 모르겠어요. 국내에서 누가 뭘 했는지. 일본 내에서 행사에 지금 분위기가 안 좋죠. 당연히. 이재명 정부하고 자민당은 결이 다르다는 걸 알 것입니다. 왜? 노무현 때 그랬고 문재인 때 그랬으니까. 그런데도 몸소 방문했다. 옛날 같았으면 한국 해코지 하느라고 얄밉게 하느라고 그 유명한 신사 있죠? 신사에 가서 공물 바치고 그랬을 수도 있는데 이걸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한국의 처분에 우리가 달려있다. 한국과 미국의 처분에 우리가 달려있다. 잘 받아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언론들 작태를 보십시오. 위에 YTN. 자, 오늘 이야기했죠. 트럼프가 이란이 이긴 전쟁입니다. 자, 이스라엘을 계속 잔불 정리를 하면서 푸틴은 계속 죄송합니다. 트럼프는 계속 진도를 내요. 푸틴하고 이야기 잘 되고 있고 유럽의 나토 정상들의 지지를 다 획득했고 이때까지 요구해 왔던
국방비 정액을 요구했고 나토도 살 길을 가르쳐줬다. 미국의 힘을 새로운 방식의 힘을 인정했다. 우크라이나는 골로 갈 것이다. 좀 있다가.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란 정권의 전복을 시도하지 않는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국민들이 네타냐후를 전복시키겠죠. 트럼프의 기대로라면 뭐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우리 YTN은 보십시오. 이런 제목을 뽑았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의 것 팔레비 왕세자가 예전에 미국으로 망명했던 팔레비 왕세자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얼굴 처음 봅니다. 제 평생에 팔레비 왕 사진을 많이 봤습니다. 축출당했던 제시한 이란 정권 교체 계획 이런 거를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게 YTN 스스로의 결정이냐? 그렇지가 않으리라고 봅니다. 예, YTN이 팔레비 왕세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마 모를 가능성이 높아요. 다른 데 외신 보도하는 것을 봤을 때는. 밑에 볼까요? MBC에서 어떤 또 전문가라고 봐집니다. 아니면 뭐 현지 특파원이든지 해서 불안한 휴전, 이란 핵개발 포기 못할 것 이런 것은 뭐냐? 네타냐후한테 기회를 만들어주는 부분이에요. 이게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는 것을 찝쩍거리는 거예요. 이 잔불을 계속 키우려고 바람을 솔솔솔 선풍기를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이런 기사는. 예, 아마 MBC가 얼마나 간등히 큰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하고 푸틴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 사실을 알게 됐다면 경로할 겁니다. MBC가 한국의 민주주의를 내라는 사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공영방송의 소임을 다한 방송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러시아와 미국의 트럼프는 윤석열을 몰아내기 위해서 눈에 띄지는 않지만 뒤에서 강력한 지지와 지원을 행사했는데 그런 MBC가 이따위 소리를 하느냐. 그죠. 자, 이것은 인도 쪽 언론에서 보도한 건데 제목을 잘 뽑았다고 봅니다. 하메네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무적 신화가 깨졌다. 이것이 네타냐후에 드는 정치적 위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가자 전쟁 이후로 여론이 계속 안 좋고 전쟁에서 뚜렷한 어떤 결과물이 안 나오고 세상에 비판만 받게 됐고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네타냐후의 이제 무리한 어떤 행동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을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전 세계 사람들 실시간으로 그걸 다 봤기 때문에 그게 유태계 자본이나 G7 같은 데서 덮어주기가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는 살아야 되겠기 때문에 이란을 공격하는 식으로 하면서 미국을 끌어당겨서 판을 더 크게 벌이려고 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팍스 이스라엘리아라는 것이고 그 그림은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세계를 이제 이것은 미친 짓이죠. 거기부터 이성을 상실했다고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무적 신화다. 우리는 지지 않는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네타냐후에 반대하면서도 전쟁을 하면 또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걸 깼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그것은 좋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 자, 이 네타냐후는 계속 기회를 노리게 될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작업을 하겠죠. 그래서 가장 큰 것은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작태를 보더라도 이란과를 더 찝쩍거리려고 한다. 그래서 잔불에다가 계속 부채질을 하고 있다. 큰 불로 번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선풍기를 틀어주고 하는 그 세력이 누구냐? 유태계 자본이 장악한 전 세계 메이저 언론들이다. 그것은 네타냐후의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언론까지 영향을 미쳐서 저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것을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제 우크라이나를 굴복시키고 푸틴과 평화회담을 하면서 새로운 것을 펼칠 거예요. 자, 트럼프도 거기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맹세를 한다는 형식으로 러시아가 절대 너희를 공격하지 않아.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겁니다. 거기에 유럽이 동의했다는 겁니다. 네타냐후한테 치명타죠. 그러면 전 세계의 유태계 자본은 달러 자본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자, 그 중에 하나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오늘 주제와 상관을 굳이 만들어 보자면은 우리 방산산업 지금 유럽에서 늘어나게 될,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게 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2배 정도 늘어나는 거예요. 국방비가 2년 만에, 10년 만에. 자, 러시아나 미국이 크게 늘겠습니까? 중국이? 아닙니다. 거기는 이미 강국이고 무기 많아요. 나머지 국가들이 다 늘리는 거거든요. 그들은 군사 기술과 생산 시설이 미약해요. 그 투자가 돼야 돼요. 생산 시설을 늘리려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후보지,
문재인 때부터 점찍어 얻었던 거잖아요. 폴란드, 체코, 헝가리, 우크라이나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들의 장점을 살려서 거기에 투자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하라.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도 히토리 만드는 공장 같이 투자하자. 러시아도 투자한다. 그래서 좌파 지식인들이 이야기하는 좌파 지식인들의 한계도 뭐냐면 그 냉전 상태의 어떤 진영 논리에 대한 유연함이 더 부족해요.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될 것이냐, 황폐화될 것이다. 향후 또 이용되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방에 의해서 되게 패배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피해 의식을 가지고.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푸틴과 트럼프가 하는 것은 양쪽이 화해의 상징으로 거기에다가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 할 수 있는 것으로 그게 히토리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큰 불이 돌아섰다고 보는 거예요. 푸틴하고 만날 준비가 된 거고 그런 계획이 나올 거다. 그 속도를 계속 빨리 가속화할 것이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기회를 잡기가 어려울 것이다. 잔불 정리가 되게 잔불을 큰 불로 만들기 어려울 것이다. 자, 새로운 돈 먹거리가 생기게 된다면은 자본들도 그 돈으로 붙을 것이다. 그건 자본의 속성이죠. 네타냐후는 희미해질 것이다. 이스라엘만 살면 됐지. 네타냐후가 이스라엘하고 동격은 아니잖아.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종전선으로 넘어가겠죠. 북한하고. 자, 그래서 이번에 푸틴과의 회담이 중요하고 그 다음은 뭐냐. 북한에서 있는 80주년, 해방 80주년 행사에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그 사이에는 미국과 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이재명 정부도 북한과의 어떤 대화 채널을 복구, 문재인 때 했던 것으로 회복되겠죠. 남북 군사 합의 같은 걸 포함해서 평화 분위기를 바로 만들 겁니다. 그리고 다가올 8월 15일이 해방 기념이고 광복일이고 10월 말인가요? 경주에서 에이펙이 있습니다. 딱 하기 좋은 그런 분위기예요. 자, 가운데서 미국 출신의 교황이 얼쩡거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분위기 만들어야 될 거예요. BTS하고 블랙핑크 바빠질 수 있습니다. 예, 요런 그림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전제 조건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또한 윤석열의 구명을 원했던 세력들, 남아있는 그 핵심 세력, 윤석열의 마지막 지지율이 17, 18, 19 이렇단 말이에요. 19%? 여기 핵심 지지층이고 어떤 느낌인지 아시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마저 손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 과정에서 네타냐후는 정치 운명이 결정되겠지요. 예. 자, 그래서 이런 시발점은 일단 요 다음 단계로 있어서 큰 마일스톤이라고 할까? 하나의 중요한 지점은 이게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나게 된다면. 요거 이스탄불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에르도안이 말한 거예요. 자, 우리도 옛날에 북미 간의 협상이 있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는 자리가 마련될 때 여러 나라에서 그것을 주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특히 튀르키 에르도안도 이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과 또 중동과 유럽의 연결고리 또 중앙아시아와의 연결고리 이제 새로 그 연결고리가 지금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 새로운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레바논,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집트에서 아프리카로 연결되는 그 부분, 인도까지 같이 올라타는. 자, 이런 데서의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십자 교차로가 튀르키예거든요. 자, 이것을 그런 감을 잡고 있다고 저는 이제 봅니다. 거기도. 자,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된다면 그 다음 단계는 아주 빨리 진행될 수 있다. 트럼프와 푸틴이 만날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전이 그 좀 실무회담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그것도 역시 이스탄불에서. 그게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고 이번에 나토 미팅에서 나토 수장들이 트럼프를 칭찬했고 국방비 GDP 5%를 올리겠다고 했던 것은 트럼프의 승리를 인정해 준 거거든요. 자기 살 길도 마련됐고 우크라이나 끝났다는 겁니다. 그 다음 순서는 뭐냐? 동시에 두 개가 같이 끝난 거예요. 거의.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가 끝나면 도미노 현상으로 빨리 진행될 거라고. 이제는 김정은과의 만남이고 우리 80주년 광복절 그리고 10월 말에 있는 경주에서 에이펙 누가 오느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엄청나게 흥미진진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한 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이 용의 해였거든요. 청룡의 해. 용이 뭡니까? 비와 바람을 불러일으켜서 세상이 변할 수 있는
조짐을 만드는 그런 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것 같은 분위기다. 세계의 흐름이 다른 때 용띠 해하고는 다르다. 금년의 용띠는 진짜 용띠 역할을 할 수 있는 해인 것 같다. 그래서 내란이 발발했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